네, 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뉴스 브리핑의 강성훈입니다. 오늘도 토뉴브가 1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통틀어서 저희 토뉴브는 경기도 유일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아낌없이 주저없이 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토뉴브가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토뉴브를 지탱해 주시는, 변함없이 빛내주시는 기둥 패널이라는데요. 세 분을 모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환경국장과 경제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신환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연 대표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이신 박흥석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네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 김만배라는 인물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김만배는 과연 입을 열까? 김만배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김만배 씨가 이 수원 출신이면서 현재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네. 박흥석 국장님, 김만배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 수원 출신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논산에서 출생한 논산이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수성고등학교를 네.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전부 다 성균관대학교를 나왔고 한국일보에 입사를 했다가 일건 스포츠에 있다가 뉴시스라고 그 통신사의 경기도 수원에 있는 남부본부에 1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네. 거기 있다가 이제 머니투데이로 가서 법조 팀장까지 했었죠. 그리고 네. 법조 팀장을 하면서 이제 폭넓은 법조계 인맥을 쌓은 것이죠.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재명 시장의 당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장님 기자 생활 때 아셨습니까? 저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몰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불행은 뭐죠? 뭐 아셨으면 구독자들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그 지금 폭넓은 좀- 인맥인데 네, 말씀하시죠. 이분이 이제 뭐 세간에는 이분이 마당발이다. 뭐 그리고 씀씀이도 크다. 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이제 회자돼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잘 쓰고 네. 잘 써야 또 폭넓은 인맥 관계가 네.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했다고 그러고 또 예전에 언론에 있으면서도 그 시행 사업에 여러 번 관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선 재미를 못 받고 이번 이제 대장동에서 대박을 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화두의 인물이 됐는데 한간에서는 뭐 수성고등학교에서 수원 명문이잖아요. 네, 이 명문고등학교에서 나온 또 다른 인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회자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기자인데, 네. 국장님이 이제 수원에서 30년 이상 취재하셨잖아요. 이 기자가 이런 일에 자주 연루가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제 그 전에도 네. 시행 사업에 여러 건 이렇게 관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행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권력기관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권력기관이 제일 권력기관이 큰 데가 어디입니까? 검찰 아닙니까? 검찰. 법원검찰. 그래서 그런 인맥들이 하나의 큰 보호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건설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일들은 항상 그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네. 길 중에 하나가 법조계 인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눈을 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대표님, 저 이 김만배 씨가
얼마 전에 이것도 수원에서 일어났어요. 자해를 했고 지금 부인은 아주 그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데 또 일부 언론은 휠체어 타고 들어갔다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김만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김만배 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촉을 갖고 계세요, 김 대표님? 지금은 사실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재판도 받아야 될 과정인데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뭔가가 수사망을 좀 늦추거나 피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상식적으로 쇼를 하더라도 너무 티나게 하는데라는 생각 어제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밤 11시경에 정말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갔다가 한 2시간 만에 퇴원을 하는데 그냥 약간 쟁그럼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제가 화면을 봤을 때는 쟁그램이라는 표현보다 살짝 뛰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기강하는 네. 모습을 봤는데 상식적으로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바로 한 2시간 만에 뛰어서 나온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저거 무슨 정치적인 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좀 측은한 마음, 이렇게 많이 압박하고 또 수사를 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측은한 마음이 조금씩은 생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이런 쇼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정성도 하나도 없고 뭔가가 피해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스로의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이렇게 되면은 검찰 측에서나 재판부 쪽에서는 진정성 같은 건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조금 더 강도 있는 좀 수사나 재판 과정을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한테 계속 불리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혹을 자꾸 사게 하는 게 이분이 이제 그동안 한 말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대선 구매 때 윤석열은 이 형이 가진 카드 하나면 죽어. 그대로 의미입니다. 윤석열은 이 형이 여기 김한배 씨 말하는 거죠. 가진 카드 하나면 죽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좀 센 사람이 되고 싶어서 뻥카를 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또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받아들여서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 이런 워딩을 쓰기로 했습니다. 박 실장님, 이 김만배 씨가 지금 260억 숨겨놓은 재산이 지금 동결되고 또 80억이 더 있다. 숨긴 돈이. 이것이 지금 점점 밝혀지니까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심적 혼란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립무원 상태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있죠. 지금 그 자해 소송 이후에 이제 퇴원했다가 그렇게 또 앰뷸런스에 들것을 타고 또 병원에 갔다가 또 다시 퇴원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께 또는 뭐 재판부나 수사 당국에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계속 이제 보여주려는 측면은 뭔가 입을 다물거나 또는 선처나 아니면 누군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계속 받고 싶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800억이 지금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남욱, 정영화 등 동결이 됐고 260억이 이제 범죄 수익이다 해서 그 자신이 구속되었을 때 옥바라지를 했던 이제 이한성 그 화천대유 대표와 쌍방울 대표 부회장을 지낸 그 소위 그 헬멧 맨이라는 최우양 씨가 구속이 되면서 또 뭐 구속 당일날 또 누나 집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또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에 뭐 입을 열 수도 있고 뭐 끝까지 닫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지켜봐야 되죠. 지금 이제 멘탈이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파서 자꾸 병원에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면은 들것 위에 그냥 조금 덜 아파도 들것 위에 타서 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걸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상당히 인간적이신 분이었군요. 아니 그게 아니 그걸 또 약간 객관적으로 또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앰뷸런스를 타면 중간에 앰뷸런스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실린 채로 병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치료받고 좀 나아지면 또 걸어서 나오는 거고 뭐 뛰어서 아픈 사람은 뭐 뛰어서 나올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빨리 2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저런 이제 그 정황들을 이제 보면서 김만배 씨의 그 마음이 또는 정신이 조금 이제 네. 휴머니티가 풍부한 고립무원 확실한 상황이 있는 건 실장님의 분명해 말씀이었습니다. 보이죠. 박 부장님 이 김만배 씨가 지금 멘탈이 붕괴되고 측근이 체포되고 이러니까 아주 괴로워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 쪽에서는 이 사람 다시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국내 유수의 지금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사람을 지금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변호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검찰의 역할하고 상당히 관련이 됐다고 봤죠. 왜냐하면 김만배 이분이 지금 이제 김만배를 둘러싼 이 수사망은 점점 이렇게 좁혀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들은 다 주변 인물들은 다 구속이 되고 또 어제는 또 뭐 정영학 씨까지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폭로전하죠, 유동부 폭로전하죠. 그 정영학 변호사가 그동안 말을 바꿔가지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측근들의 지분의 일부분은 그 지분 이재명 대표 일당들의 뭐 지분이었다. 라고 말하는 그 김만배 씨가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뭐 진술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김만배라는 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이 김만배라는 인물에 대한 수사망이 좀 점점 좁혀져 있고 거기 보면 그 지금 이 검찰에서는 김만배 씨가 그럼 이제 그 자금 만들어 놓은 거, 이 돈을 찾아내는 거와 함께 찾아낸 돈을 어디다 쓰였냐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칼날이 점점 내 몸쪽으로 다가오는 걸 느끼죠. 중요한 것은 구술만 가지고서는 이분이 입을 안 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하게 입을 열게 만들려고 그러면 검찰이 뭐 이것을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를 들이대야죠. 빼박 증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 이분의 그 심리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그냥 구술만 갖고 이분이 심리 변화를 일으킬 거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핵심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인물은 제가 보기엔 정진상 씨인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그 전에도 원톱이 정진상 실장입니다. 다른 사람 제가 쭉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외의 인물이고 뭐 리딩방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정진상 씨는 지금 이제 추측컨대 이걸 안 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진상 씨는 그야말로 복심 중에 복심이었었던 사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쌍방울 그 해외로 회피한 김성태. 이분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분이 이제 뭐 지금 도망다니면서 경찰에만 딜을 하고 있느니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과정들을 보면 일단은 자 숨겨진 돈 다 찾아내고 그 돈 어디 쓰였는지 찾아내고 그거 찾아내서 그 관계를 추적하면 제가 보니 이와 관련된 실타래는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때쯤 가면 김만배 씨도 신경 변화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 입장에서 그 연루된 사람들이 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는 아태역과 쌍방울 사건으로 지금 구속된 이화영 전 그 평화부지사의 보좌관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우양 씨는 또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쌍방울, 뭐 성남FC, 대장동 이게 거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그 패밀리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최우영 씨는 네. 이제 목포 사마을파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성태 쌍방울 회장 최측근이죠, 이 사람이. 이 양반이 헬멧맨이라고 아까 우리 박진원 실장이 말씀드렸듯이 김만배 씨 재판 때마다 거길 갔었고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그 마주만 그런 인물로 그래서 이제 헬멧맨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붙던 거. 결과적으로 그럼 이분이 왜 재판 때마다 김만배 씨 재판 때마다 또 김만배 씨가 출소할 때 오토바이까지 타고 나와서 마중을 하느냐. 그리고 이분이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김만배 씨를 옥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60억 플러스 이제 80억 이것은 이제 검찰이 이제 포착을 한 사안인데 거기 보면 뭐 남경필 전 지사하고도 관련된 것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그 동생의 그 용인 건물을 이 김만배 씨가 그 여기 이제 언저리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되는데 보면 이기성 이 사람이 이제 분양업체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죠. 이 분양업체에서 여기 대장동하고 미래신도시의 분양을 맡았었고, 그다음 나석규라는 사람은 이제 토목업자예요. 토목업자. 근데 이분들이 이제 김만배 씨한테 돈을 106억을 받아가지고 남경필 동생 건물을 용인에 있는 걸 76억에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신문에 났었고 그런 현상도 이제 지금 밝혀진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관련된 것들을 쭉 밝혀내면 이분의 그 신경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 이 사람이 이제 수원에서 오랫동안 기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또 등장할 줄 모르죠. 지금 그야말로 마당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여권에도 좀 곽상도 전 의원 그분도 이제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로 또 무슨 수의를 줬었잖아요. 그 아들도 뭐 불법 취업시키고. 김세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재구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아무래도 지금 정황이면은 재구속 쪽으로 가닥을 좀 일단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실장님, 이 이한성, 최우양 이 두 분은 이게 좀 범죄 수익 뭐 은닉 이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260억, 80억이가 다 운영 자금으로 썼다 대장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만배 씨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말을 했죠. 이한성 씨의 진술이 같이 이제 그러면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이 260억을 새로 찾아냈고 그 자금의 돈의 이제 흐름을 지금 밝히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범죄 수익이면 그 앞서 동결된 800억과 같이 이제 그 동결을 할 거고 뭐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그걸 이제 추징해서 이제 몰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들이 다 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주머니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되고 그러면 뭔가 뭐 이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산호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또 진실이 밝혀지는 거고 또 이걸 꼭 다물고 있으면 또 검찰이 결정적인 또 징조를 찾아내지 못하면 또 못한 대로 또 사건이 또 진행이 실장님 저 되겠죠. 도에서 경제실장 하실 때 이렇게 막 아파트 개발 이런 거 비리가 이 정도 뭐 이런 비슷한 양태가 있었나요? 그전에? 경제실은 뭐 아파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고요. 글쎄요,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뭐 제가 공직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사건들이 좀 있었겠죠.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박 부처님 몇 시간 전에 그 보도가 됐었는데 유동규 씨의 진술이 하나 눈에 띄어요. 대장동 사업은 협잡한 것이 맞다. 그리고 성남 FC 수사 같은 것도 잘 나가는 축구구단도 1억 광고 받기가 어려운데 무슨 30억, 40억을 광고로 받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 성남 FC 사업과 대장동 이것을 지금 검찰에서 계속 지금 그 증거에 따라서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지금 여기 드러난 문제가 우리가 지금 대장동만 다루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백현동 더 크진 않지만 대북성금, 쌍방울, 성남 FC, 위례신도시 수도 없는 분야에서 지금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예를 들면 뭐 요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할까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 이 파트들이 다 다릅니다. 어느 건 뭐 중앙지검에서 하고 어느 건 뭐 성남지청에서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대로 지금 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사 파트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빨리 진척되는 데가 있고 늦게 진척되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김만배 씨 지금 이제 2023년 기사의 촉으로 내년 초쯤 재구속 됩니까? 아니면 이건 이거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토로했듯이 내가 뭔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의 얘기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뭔가 검찰에 도움 주는 일을 안 하면 뭐 나한테 또 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나온 말이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보면 저는 이분이 이제 끝까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연루된 정황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재구속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김만배는 과연 입을 열 것인가? 김만배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